알면 할수록 좋다 지지익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내입니다. 안녕하세요, 엔쌤입니다. 안녕, 넌지입니다. 아니, 시작부터 너무 화사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넌지 작가를 또 모시게 된 게 아트테크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해, 오늘. 근데 뭐 나랑 안느 같은 무지랭이들이 이야기하는 왜 것보다는 나까지 묶어요? 사실 저보다 어이없네. 더 무지랭이시잖아요. 내가 더 무지랭인데 왜 묶냐고. 이런 무지랭이들끼리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작가 당사자를 모시고 우리가 미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미술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넌지라고 하고요. 반짝이는 생명력을 직접 그림으로 그려서 생활하는 청년 작가입니다. 와, 네. 이렇게 넌지님이 본인 소개해줄 때마다 좀 낭만적이라 그래야 되나? 낭만적이다. 좀 요즘 세상에 본인 소개에 이런 수식어가 붙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근데 요즘 방금 애써 말 듣고 든 생각인데 우리 또래들 중에 그러니까 이제 90년대생들 중에 자기소개를 하는 사람이 있나? 아, 그래? 그러니까 자기소개 기회가 이렇게 있는 사람이 있나? 회사에서도 안 하잖아. 쉽지 않지. 그러니까 면접 볼 때 빼고. 응.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아무래도? 드네. 대학교에서 FM 할 때 강하게 하고 오늘 이제 아트테크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다 이렇게 운을 띄웠잖아. 근데 좀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은 넌지 작가랑 나랑 이 방송을 위해서 만났었어, 따로. 만났어요. 너무 질투 났잖아. 이게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주제를 좀 풀어보면은 더 재밌어 하실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넌지 작가가 그때 추천을 하나 해준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미술계에서 완전 지금 난리다. 뭐길래? 이게 갤러리 K 폰지 사기 사건이거든? 갤러리 K가 갤러리 이름이야? 그냥 맞아요. 갤러리 이름이고 폰지 사기라 함은 뭔지 혹시 알아? 폰지가 뭔지? 폰지? 응, 폰지 사기. 영어야? 영어 사람 이름이야, 폰지는. 아, 몰라.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폰지 사기라고 뭔지 몰라. 앤서님이 해주셨는데 아, 사람 이름 그러니까 사람 이름이 붙은 사기인 거구나. 뭔가 그러니까 사기 수법이 아니라. 사기 수법이라고 보면은 되기는 하는데 폰지라는 사람이 이렇게 사기를 많이 쳐서 이 사기 수법에 폰지 사기라는 이름이 붙은 거고 쉽게 말하면 다단계 같은 거야. 또는 뭐 우리가 다단계라. 알고 있는 전세 사기도 폰지 사기에 속하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지. 내가 안느한테 어떤 상품에 얼마를 투자를 하면은 내가 그걸 대신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방식으로 수익금을 만들어서 안느한테 수익금을 돌려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야. 근데 이게 판매 대금으로 돌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또 넌지한테 가. 넌지한테 가서 너도 한번 투자해봐. 이거 진짜 수익성 좋은 거거든. 안내도 했어. 이런 식으로 꽈. 그래가지고 넌지한테 받은 돈으로 안내한테 돌려주는 거야. 이게 사기야? 사기지. 이게 사기인 거지. 이게 수법, 그러니까 이게 사업 수완 아니야?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간의 약속은 그거인 거잖아. 내가 임대를 돌려줄게, 아니면 판매를 대신 해줄게 라는 약속이 있었잖아. 근데 판매를 안 한 거야? 그런 걸 안 하고 남의 그럼 돈을, 사기지. 그럼 그치. 사기지. 남의 돈으로 그 수익금을 충당을 해서 돌려주는 거다 보니까 이게 사기고, 대부분은 이제 처음에는 돌려주다가 나중에 돈이 많이 모였을 때는 떠버리는, 런 해버리는 이런 방식의 사기를 폰지 사기라고 하는 거고. 그럼 이거는 꼭 미술품이 아니더라도 폰지 사기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치, 미술품이 아니어도 폰지 사기는 굉장히 많은데 오늘 이야기할 거는 이 갤러리 K가 주체다. 그래서 미술품이랑 관련된 너무 큰 폰지 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야. 근데 넌지님 작가님이시니까. 근데 넌지님이 이제 작가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소개가 부족할 것 같고, 넌지님은 이제 작가라는 것도 되게 다양하잖아. 그러니까 현대미술 작가라고 얘기해줬지만 어떤 그림을 어떤 곳에서 어떻게 이제 좀 보여주는 그런 작가인지도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고, 거기다 플러스 갤러리 K를 이제 알고 계셨는지, 갤러리 K에 대해서 어떤 경험이 있으신지도 나는 좀 궁금하다. 우리나라 현재 시장에서는 그림 그리는 사람, 조각하는 사람, 뭐 영상, 뭐 이런 다양한 예술을 하는 사람을 그냥 맞아. 통틀어서 다 작가라고 부르고 있고, 거기서 쪼개지면은 이제 뭐 평면회화가 될 수도 있고 동양화가 될 수도 있고 서양화 이렇게 좀 쪼개지는데, 나 같은 경우는 서양화 전공을 해서 주로 서양화 물감으로 예전 고전 약간 아날로그 형식으로 직접 붓으로
맞아, 그 맞아. 물감으로 그리는 분이다. 어허. 우리가 생각하는 그 화가의 전형. 순수 미술. 맞아. 순수 미술이고 그래서 파인 아트고 딱 그 전형적인 캔버스에 물감으로 그림 그리는 걸 주로 업으로 하고 있는. 그리고 이게 판매가 되면은 그 판매금으로 먹고 사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넌지님의 작품들을 우리가 이제 유튜브 영상에 좀 띄워줄 거지만 그치. 나는 넌지님 처음 봤을 때부터 이 뚜렷한 본인만의 색깔이 있는 작가님이라는 게 되게 인상 깊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넌지님의 이제 화풍 같은 걸 보면 독보적이다. 되게 그리고 독창적이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그래서 넌지님 인스타 가셔서 한번 구경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 놀러와. 그럼 다시 갤러리 K 얘기로 돌아와서 맞아. 혹시 들어본 적 있었어? 관련 있어? 사실 나는 갤러리 K를 이번에 사건이 터지고 나서 처음 들었어. 아 진짜로? 아무래도 내가 아직 엄청 유명해지고 유명해. 왠지 개 유명해 진짜. 근데 그러니까 신진 작가에 속하다 보니 뭔가 나는 좀 애매했는지 나한테 접근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 갤러리 K 관계자분들이. 근데 갤러리 K가 많은 작가님들과 투자자들, 컬렉터분들한테 접근을 했었고 어머. 접근을 해서 대대적으로 사기를 친 거지. 그리고 사실 미술 시장에서는 이 갤러리 K 말고도 여러 가지 사기들이 이미 많이 있기는 해. 그래. 미술이라는 분야가 애매모호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갤러리 K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살짝만 더 말해보면은 여기가 설립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더라고. 어떤 갤러리인지도 좀 알 수. 갤러리가 종류가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소속되어 있는 작가들도 있고 그 작가들 작품을 활용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곳인데 여기가 설립한 8년 정도 됐대. 오래됐네. 근데 이게 미술업계에서 8년이라고 하면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닌 거야. 그래. 근데 이 기간 안에 연매출이 660억 원이 나왔다. 어머.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이제 실제인지는 모르겠으나 본인들이 업계 1위를 달성을 했다. 이런 식으로 소구를 한 것 같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사기 수법으로 썼던 게 일단 고객한테 작품을 사라고 해. 그러고 나서 이 작품을 고객 당사자한테 주는 게 아니라 너가 구매한 그 작품 우리가 임대를 돌려주겠다. 기관이나 개인들한테.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수수료 7%에서 9%를 꼬박꼬박 통장에 꽂아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투자를 하게끔 한 거지. 나도 하고 싶을 것 같은데? 딱 들었을 때 너무 좋잖아. 그리고 이게 너무 좋은 거는 그거였던 거야. 갤러리에서 보장을 해준 게 이 계약 기간 내에 작품을 반환을 하면은 그대로 작품 원금은 돌려주겠다고 한 거야. 그러면은 만약에 임대 수익이 잘 나지 않더라도 내가 이걸 반환을 했을 때 내가 산 금액대로 돌려준다. 그러면 누가 그렇게 혹하지 않겠어. 그니까. 당연히 혹하겠지. 원금은 챙긴다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구미가 땡겨서 당연하지. 이제 들어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야. 얼마나 많은 거야 도대체? 1000명 이상이. 1000명 이상이고 이거 근데 넌지가 알기로도 약간 마케팅적으로 엄청 많이 돌렸다고 하던데. 마케팅 같은 경우도 연예인 배우를 써서 추정 60분에 나왔는데 거기서 그냥 대놓고 나온 배우는 하정우 배우가 나와가지고 어머. 너 다 그림 하나 사라 이런 식으로. 근데 연예인을 이렇게 거물급 연예인을 써서 홍보를 하니까 좀 신뢰가 가잖아. 당연하지. 그치. 여기 잘 나가나 보다. 그리고 작가들한테는 또 어떻게 사기를 쳤냐면 작가들한테 너 그림 다 팔아주겠다. 너 그림을 다 팔아주는데 대신 그 판매 대금을 3년 동안 쪼개가지고 나눠서 매달 입금시켜주겠다. 약간 월급 들어오듯이. 그치. 근데 웃긴 게 8대 2의 수수료를 가지고 있거든? 누가 팔이야? 갤러리가 8이야. 어. 작가가 2고. 어. 근데 이 2%를 그마저도 3년에 쪼개서 주겠다는 거야. 근데 작가들이 혹했던 이유는 내 그림을 진짜 다 팔아주기는 해. 아 그래. 그러면 좋네. 이게 작가로서는 좀 특히나 신진 작가로서는 그림을 판매했다, 내 그림이 팔렸다는 것 자체가 되게 큰 의미가 되는 거지. 그치. 그림 판매가 쉽지가 않지. 정말 어렵게 그림을 한 점 겨우 팔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그림을 내는 족족 다 팔아준다? 그거에 혹해서 수수료가
20%긴 하지만 그래도 팔아주는 게 어디야 하고 들어갔던 작가님들이 계셨던 거지. 아, 작가분들도 보니까 꽤 많이 들어가셨더라고. 한 500명 정도? 나라도 들어야 할 것 같아. 그치. 이게 막 내가 손해볼 게 없는 구조처럼 느껴지잖아. 대신 팔아준다고 하고 월급처럼 수익 보장해준다고 하면 작가 입장에서는 특히나 신진 작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나에게도 이런 기회가 그래서 거기서 그러더라고. 공모전도 막 열어가지고 공모전에서 당선된 작가의 경우에는 조금 더 막 좋게 이야기해주고 그럴 수 있겠다. 그렇게도 한 것 같더라고. 근데 아까 그 TV 광고 이야기도 했지만 그렇게 유명한 배우를 기용을 하고 그 배우분이 아무래도 예술가로서도 활동하시는 분이다 보니 더 신뢰가 갔을 거 아니야. 누구나 예술이 쉬워진다. 뭐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TV 광고도 하고 홈쇼핑에도 나오고 막 그랬다는 거야. 나 왜 한 번도 못 봤지? 근데 관심이 없으면은 모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가? 미술시장이 음지야. 이게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만 관심을 가진 시장이기 때문에 또 그렇고 근데 이게 그 피해자분들 보니까 적게 투자한 게 1,000만 원대고 거의 뭐 억 원대, 몇억 원대까지 투자한 분들이 대박이다. 많아서 1,000명 이상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경찰에서 추산한 걸로는 거의 2천억 원대? 어머. 그 정도 피해 규모가 있다라고 하더라고. 근데 이게 처음에는 이게 아까 7, 8% 수수료 이야기했잖아. 그거를 꼬박꼬박 잘 줬대. 당연히 그랬겠지. 처음엔 잘 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 그러면은 나 이거 원금 더 키우면은 더 많이 받는 거고 야, 당연히 이거는 돌아가는 뭐 TV 광고도 나오고 하다 보니 돌아가는 걸 보니 더 많이 투자하면 더 많이 받는구나 라고 해서 그니까. 그 고객분들 중에 그런 분도 있더라고. 전세 그 보증금 있잖아. 어머. 그거를 빼고 월세로 들어가시고 그 전세 보증금을 이제 투자하는 데 넣으시고. 근데 그게 계산기 두들겨 봤을 때 훨씬 이득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분들은. 그리고 투자자들이 더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게 이게 작품에 대해서도 막 보증을 해줬대 갤러리에서. 맞아. 이게 진품 보증서도 발급을 해주고 한국미술협회에서 발행한 가격 확인서 이거를 발행을 해줬대. 근데 한국미술협회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그냥 가장 믿을 만한 협회인 거 아니야? 미술계에서는? 이게 그냥 한국미술협회가 한국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좀 느낌이 있어 보이는 건데 그냥 미술협회고 좀 만들어진 지 오래됐고 여기 등록돼 있는 작가님들 여러 미술 관계자분들도 많아서 꽤 큰 협회인 건 맞는데 근데 이 협회가 국가에서 공인하는 뭐 그런 개념은 아니고 진짜 그냥 사적인 협회란 말이야. 그래서 가입비를 내고 회원이 되는 여기서 갤러리 K에서 좀 대두가 됐던 게 호당 가격 확인서라는 거를 같이 진품 보증서랑 보여준 거야. 이 호당 가격 확인서가 뭐냐면 호당가라고 들어봤어? 이게 평당가 같은 건가? 약간 집 할 때 1평당 얼마?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맞아. 미술 특히 이런 평면회화 캔버스 작업 같은 경우에 호당가를 쓰고는 해. 이 호당가가 호가 그 그림의 크기 치수야. 1호, 2호, 3호 이런 거. 맞아. 그래서 보통 1호가 한 요 정도 크기가 되는데 이 1호당 이 작가가 얼마의 가격을 받는지. 그래서 약간 A4, A3, A2 이런 식으로 크기가 커지듯이 그 특정 규격으로 1호, 2호, 3호 크기가 커지고 만약에 내가 호당가가 5만 원이야. 그러면 1호는 5만 원이고 10호는 50만 원이고 이렇게 작가의 그 가격이 있는 거야. 근데 그냥 내가 생각하기로는 호당 가격이라는 게 미술 작품에도 적용이 되는 게 맞나 싶긴 하거든. 이게 작은 작품이라고 해서 가치가 작은 게 아니고 큰 작품이라고 해서 큰 게 아니잖아. 근데 호당으로 가격을 매긴다라는 것 자체가 미술 작품에는 약간 맞지 않는 것 같은 생각도 좀 들어. 근데 나는 맞는 것 같기도 한 게 그러니까 같은 작가가 그렸다 생각을 하면 같은 작가가 1호 그림과 3호 그림과 뭐 5호 그림이 있어. 근데 그 가격이 같은 게 더 이상할 것 같아. 아, 같은 작가라고 하면. 왜냐면 사이즈가 커질수록 어쨌든 들어가는 기획도 달라지고 물론 물리적으로 쓴 재료량부터 캔버스 값부터 좀 다르지 않을까? 어때? 모르겠다 나는. 맞아. 사실 아느님 말씀이 맞고 그리고 호당가가 우리나라에서만 좀 되게 자주 쓰이는 개념이라고도 해. 이게 그림 가격을 매기기 편하거든. 호당가로 그림을 책정을 하면은. 그리고 어떤 공식 같은 관례 같은 것도 있을 정도로 예를 들면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작가 시작하면 호당가 뭐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시작. 대학원 졸업하면 6만 원으로 시작. 이런 식으로
사람마다 좀 그런 기준이 있을 정도로 그러겠다. 호단가는 이미 미술계에서 유명하게 그리고 너도 나도 잘 쓰이고 있는 개념이고 그리고 나도 호단가를 책정해서 그림 가격을 매기고 있어. 나 기억나. 연재님 그게 달랐어. 아, 가격이? 이 호단가를 계속 높인다는 것은 이 작가의 그림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이고 이 작가의 가치도 상승한다는 개념이 되는 거지. 그치. 그렇구나. 그래서 미업에서 이 발급받은 호당 가격 확인서를 통해서 이 작가가 이 그림 가격의 가치가 증명되었음을 같이 보여준 거야. 근데 이렇게 증명하다 보니 투자자가 많이 늘어났고 액수도 커졌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작년 여름쯤인가부터 대금 입금이 안 됐다는 거야. 아니 근데 그들은 대금 입금할 수익 모델이 없었던 거야? 근데 이게 그러니까 렌탈을 실제로 돌리기는 했으나 그게 그렇게 유의미할 정도로 수익이 잘 안 됐기도 했고 이게 TV 광고를 때렸잖아. 근데 그거에 비해서 들어오는 투자금이 적었을 수도 있고 근데 아무래도 투자금이 적어져서 날랐다기보다는 투자금을 회수하고 이 대표가 해외로 도피를 한 걸로 추정이 되거든. 아무래도 그 돈을 가지고 도피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야. 아니 내 말은 이게 진짜 사업이면 투자금이 많아졌으니까 그냥 키우면 되잖아 사업을. 그러니까. 그게 왜 안 된 거야? 진짜 사업이 아니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안 된 거야? 그게 사람들이 지금 추정하기로는 애초에 계획 범죄였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지. 이제 시작과 전개 그리고 도주까지도 다 계획되어 있는 거 아니었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그 갤러리 K 대표분이 이전에 소속되어 있던 금융업 같은 데 소속되어 있었는데 비슷한 형태로 사업을 하는 곳에서 임원으로 계셨던 거야, 이분이.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소속되어 있는 회사 대표도 비슷한 사기를 치고 해외로 도피를 하셨대. 근데 그렇다 보니 보고 배웠구나. 아무래도 뭐 약간 아직도 연루가 되어 있거나 뭐 보고 배웠거나 연락하고 있는 거 아니야 둘이? 그럼- 같이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소재를 모르는데 어디서 뭘 하고 계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획된 범죄 아니었을까 피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었을까 하는 거지. 근데 이렇게 미술품 돌리기 같은 걸로 임대 수익을 얻는 사업이 갤러리 K 말고도 원래 좀 있는 편이야? 그래? 원래 미술품 렌탈 사업은 몇 년 전부터 많이 해왔어. 그러니까. 미술품 렌탈이 좀 매력적인 거는 미술품 가격이 사실 비싸잖아. 그치. 100만 원이 넘는 것부터 1000만 원, 억대까지 되는 가격의 작품들도 있는데 이 렌탈 서비스를 받으면은 월에 아주 소량의 금액만 내고 우리 집에 잠깐 그 그림을 걸어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렌탈을 온라인 갤러리에서 렌탈 서비스를 많이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좀 큰 렌탈 플랫폼 중에 하나는 오픈 갤러리라고 있고 그치. 저번에 들어보니까 범례님도 오픈 갤러리 맞아. 렌탈을 해보신 적이 있다고. 아직도 하는지 모르겠네. 근데 이 오픈 갤러리 같은 경우는 그림을 잠깐 빌려줘서 그 사람의 집에 걸게 하는 건데 혹은 그 사업체에 근데 이 갤러리 K가 달랐던 거는 그림을 내가 대신 딴 데다가 렌탈을 시켜주겠다. 그치. 그림을 산 사람은 따로 있는데 너가 산 그림 지금 너한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 병원이나 호텔이나 기업에 렌탈하고 그 수익금의 일부를 너한테 줄게. 이런 식으로 돌린 거야. 그러면 이게 안 된 이유는 렌탈이 안 됐나 보네. 그치. 렌탈이 안 된 것도 있고 이 이전에 갤러리 K 이전에 청담동 갤러리 사건이라는 것도 또 있었거든. 근데 이제 사기 방식은 동일했어. 거기도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100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근데 거기는 심지어 렌탈도 안 돌렸대. 아예 처음부터. 애초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업을 키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도 아니고 이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서 폰지 사기를 하고 그거를 가지고 나르려고 했으나 대박이다. 여기는 이제 그나마 구속은 됐다고 하더라고. 하여튼 정말 이런 방식의 좀 뭔가 원금 너 보장해줄 수 있어라고 하는 방식의 모든 것들은 잘 쉽지 않은 것 같아. 이런 게 진짜로 보장이 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 근데 특히나 이 경우에는 또 악질인 게 예술가들이 좀 작품 판매가 절실할 수밖에 없잖아. 작가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투자자들은 어떻게 미술 지식이 좀 부족할 수밖에 없고 그냥 진짜 미술 업계에 있는 사람에 비해서는. 그리고 또 금융업계에서는 뭔가 새로운 게 이렇게 나오면은 이게 새로운 방식의 투자다 해가지고 막 밀어주고 하잖아. 그치. 그렇다 보니까 이런 요소들이 다 합쳐져서 이런 사기극이 일어나게 된 거지. 근데 이 사건이 내가 알기로는 작년 가을쯤에
좀 많이 논란이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얼마 전에 추정 60분에서 방송을 해서 좀 더 커진 것 같더라고. 이 논란 관련해서. 어떡하냐. 근데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떤지 혹시 알고 있어? 나도 사실 추정 60분을 통해서 일이 확 커졌을 때야 알게 됐는데 나도 되게 늦게 사실을 안 거지. 뭐 대표는 해외 도주로 도망을 갔고 그리고 뭐 K 연대라고 해서 갤러리 K에 피해를 많이 입으신 분들이 모여서 이 일을 좀 대처하기 위해서 좀 기자회견도 하고 여러 가지 아이고야. 노력을 하고 계시긴 한데 우리나라가 또 그렇잖아. 사기를 당했을 때 이게 다 회복이 되기가 쉽지가 않잖아. 그치.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아마 원금을 돌려받기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그 K미술연대라는 곳에서는 약간 그 얘기도 있대. 사설 탐정이라도 이 단체에서 고용을 해서 이 사람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식의 논의가 있을 정도로 지금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고 작가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라는 거. 맞아. 잡아야지. 근데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좀 보고 나니까 약간 이른바 그 아트테크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예술품 투자 방식 자체에 대해서도 약간 회의감이 드는 거야. 이렇게 투자하는 게 맞기는 맞는 건가? 아트테크 본질 자체가 본질에 대해서 약간 고민이 드는데 넌지는 어때? 이 아트테크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드는 생각이? 아, 부정적인 감정이 들지. 아 오히려 좀 그래? 이게 왜냐하면 미술품 아트랑 재테크가 붙어서 아트테크가 된 거잖아. 미술품으로 재테크하는 거 진짜 쉽지 않아. 그치. 그래? 차라리 주식을 하는 게 나아. 아하. 근데 왜냐면 명품도 재테크 대상이잖아. 예를 들면 샤넬백인데 옛날에 특별한 디자인으로 나온 게 있다. 에디션이야. 근데 이게 미술 작품은 다 에디션이잖아. 그치. 한 사람이 딱 한 번 찍어낸 그림에 그 원판의 그 가치가 나는 진짜 명품급이라 생각하거든. 그래서 자연스럽게 재테크의 대상이 된 게 아닐까? 근데 어려운 건 동의해. 어려운 건 동의하지만 이게 재테크의 대상이 된 게 되게 자연스러울 수 있겠다. 왜냐면 찍어낼 수가 없으니까. 물론 찍어내는 순간 재테크의 대상이 안 될 것 같긴 한데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맞아. 이게 재테크로서 이렇게 얘기가 되는 이유가 안느가 잘 본 게 미술품은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도 있고 오르면 올랐지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로도 회유할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 갤러리 K나 또 많은 투자를 권유하는 갤러리에서 이 작가 분명 뜬다. 이 작가 그림 내년에 호당가 2배로 오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희망을 주면은 내가 지금 100만 원에 산 그림이 내년에 내후년에 200, 300이 된다고? 어머. 이건 재테크 아니야. 그래서 아트테크로서 좀 매력이 있는 거지. 근데 아까 샤넬 얘기한 것처럼 이게 샤넬 가방을 사면은 재테크가 될 수 있어. 왜냐면 샤넬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역사가 있고 명망이 있고 실제로 너도 나도 갖고 싶어하는 맞아. 그런 비싸고 희소성이 있고 맞아. 완벽한 사치품인데 그런 작업 그런 작가, 샤넬 같은 작가의 그림을 사면 아트테크가 될 수 있어.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거장들, 뭐 이유한 선생님, 김한기, 박서보 뭐 이런 선생님들의 그림을 사거나 아니면 이미 너무 유명한 뭐 무라카미 타카시나 후사마 야요 이런 식으로 누구나 들었을 때 한 번쯤 들어본 이미 미술계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작가의 그림을 사면 그건 오를 거야 분명. 그치. 계속 오를 거고 재테크가 될 거야. 근데 그거는 이미 몇 천만 원, 몇 억씩 하는 아주 고가의 작업이지. 근데 그런 대가의 작업이 아니라 몇십만 원, 아직 몇백만 원, 몇십만 원 아주 소소한 금액 미술계에서 그렇게 비싸지 않은 금액을 가지고 있는 작품 그리고 그 비싸지 않은 금액으로 판매를 하는 작가의 작업이 이게 이 작가로 투자를 한다는 게 위험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거야. 아,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지. 우리가 뭐 29cm나 W 컨셉에 올라와 있는 그런 디자이너 브랜드 가방을 사면서 이건 분명히 오를 거야. 이러면서 사지는 않잖아. 이게 맞아, 비슷해.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더 커지겠지라는 생각을 안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물론 예술 작품은 결이 다르기는 하나 당사자로서 느끼기에는 그거랑 일맥상통하다는 거지 좀. 맞아. 이미 엄청 유명한 사람은 괜찮은데 좀 덜 유명하거나 신진 작가거나 그리고 우리나라에 작가들이 엄청 많아. 그러게. 근데 그에 반해 그림을 사거나 컬렉팅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소수야.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미술시장은 공급 과잉 오브 과잉이야. 아, 그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그림을 샀을 때 되파는 시장도 되게 어려워. 그러면 이게 아트테크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좀 작용을 하려고 하면은 시장 자체가 좀 활성화가 되어 있어야만 하는데 시장 자체도 그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로 재테크 하세요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는 좀 무리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네. 그럴 맞아. 수 있겠다. 시장이 이렇게 테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정도로 활성화가 되거나 아니면은 미술품을 재테크 목적으로 보지 않거나. 그치. 근데 2020년 이후로는 그런 것도 많이 있었잖아. NFT라든지 뭐 분할 조각 투자라든지 뭐 이런 것도 꽤 많았었는데 이런 거는 지금 어때? 시장이? 나는 조각 투자라는 말을 보고 깜짝 놀랐어. 어떻게 미술품을 이렇게 조각조각 내가지고 그러게. 이 100개 중에 한 조각을 내가 산다. 이게 난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 물론 조각 투자로 수익을 보신 분들도 있긴 있다고 해. 뭐 제대로 운영하는 곳과 만나서 진행을 하면은. 근데 이게 예술이잖아. 그치. 그리고 미술품이잖아. 이거를 잘 모르고 투자 개념으로만 접근하면은 내가 원하는 결과, 그 상승되는 가격대를 못 볼 가능성이 너무 높아. 진짜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그림을 사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이게 내가 그림을 가지고 있는다고 해도 내놨을 때 아무도 안 살 수도 있어. 그치. 그래서 그림으로 수익을 얻을 생각으로 미술품을 산다기보다는 진짜 이걸 예술로서 바라보고 우리 집에 이 작가의 가치가 담긴 이 미술품이 내 공간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게 차라리 낫지. 아까 말한 것처럼 누가 29cm나 자라나 이런 곳의 옷을 내가 여기서 이 옷을 사면은 몇 년 뒤에 2배로 팔겠지 이러고 사. 그냥 이거 이쁘다 하고 가지고 싶다 하고 사지. 미술품도 비슷하게 보면 될 것 같아. 미술품은 이미 사치품이고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은 아주 뭐 스파오 같이 이렇게 좀 가격대가 낮은 시장부터 샤넬까지 정말 폭이 쭉 넓은 거야. 브랜드의 폭이. 작가가 이 브랜드인 거야, 다 개개인의 작가가. 그러면 이제 사는 사람은 본인이 알아서 판단을 하고 내 파이 안에서 이 정도 작품이면 마음에 드는 거 사도 돼 하면 사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지. 이게 막 투자해서 내가 수익금을 되찾을 거야 이렇게 접근을 하면은 결국에는 잘 안 될 확률이 높다. 그렇다 보니 우리 뭐 2020년대 들어오면서 NFT가 미래다 막 이런 이야기도 있었으나 이거 지금 보니까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가치가 2배 오를 동안 NFT는 가치가 95% 하락했다고 그러더라고. 기업들도 대부분 이제 NFT에서 발을 빼는 추세고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그렇다 하대.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은 결국에는 이런 시장 논리가 맞지 않는 거 아닌가. 여기서 벗어나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제 넌지님 이야기처럼 그런 것 같아. NFT는 얼마 못 갈 것 같았는 게 NFT가 온라인 상에서 보는 디지털 이미지를 사는 거잖아. 그게 실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는 되게 돈 많은 부자분들의 좀 과시용 그냥 취미였다고 생각해. 한편에 지나가는. 잠시 오락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넌지 작가 지금 이야기해준 것처럼 내가 좋아서 작품을 사면 작품 가격이 오르든 말든 그치. 좋아서 산 거니까 손해볼 게 없는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제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근데 나 좋아서 작품 사고 싶은데 어떻게 살지 모르겠다. 초심자 입장에서 좀 올바르게 작품을 살려면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게 좋을까? 나 같은 무지랭이에게 알려줘. 많이 공유가 되고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미술품이 어렵게 보면 되게 어렵지만 또 쉽게 접근하면은 입문이 정말 간단할 수 있다고 생각해. 일단 미술품을 사는 방법은 한 크게 3가지 정도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아트페어. 아트페어. 우리가 저번 팟캐스트 때도 아시아프 이야기를 했었지. 아시아프나 뭐 이런 코엑스에서 자주 열리는 아트페어들이 있어. 뭐 화랑미술제나 키아프나 이런 식으로 매년 꼬박꼬박 미술과 관련된 아트페어 장이 열려. 말 그대로 아트 마켓인 거야. 거기 들어가면 수많은 미술품들이 저 사주세요 하면서 벽에 쫙 걸려 있어. 거기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마음에 드는 작업을
보고 눈을 기를 수도 있고 꼭 구매를 하지 않더라도 거기를 한번 들어가서 돌아다니면서 나는 어떤 그림이 취향인지 이런 식으로 안목을 쌓는 것도 되게 좋다고 봐. 이거 진짜 좋았던 게 내가 작년에 범례랑 같이 아시아프를 갔었거든? 그니까. 근데 이게 아무래도 신진 작가들 작품을 한 군데에 쫙 모아놓은 거다 보니까 마치 유튜브 쇼츠 보는 것처럼 너무 하나하나 재미있게 볼 수 있어서 너무 재미가 있었고 또 신진 작가다 보니 가격도 막 그렇게까지 막 높은 건 아닌 거야. 그래서 좀 조그마한 작품은 나중에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은 이런 데서 사봐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접근성이 되게 좋은 것 같아. 초심자 입장에서는 많은 작가들을 한 번에 볼 수 있고 그치. 가격적으로도 뭐 사치품이기는 하나 그래도 접근할 수 있는 가격의 작품들이 있어서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 맞아. 나는 그림을 사고 싶은데 근데 그렇게 비싼 그림은 못 사겠어. 나는 좀 적당한 가격대의 그림을 사고 싶어 하는 분들께는 아까 말했던 아시아프랑 그리고 미술대학교 졸업 전시회를 추천을 하고 싶어요. 아, 이것도 진짜 꿀팁이다. 그러게. 우선 아시아프 같은 경우는 청년 작가들, 대학생 작가들 이미 이제 막 작가 생활을 시작한 그런 푸릇푸릇한 새싹 작가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가격대가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고 그리고 난 가장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건 졸업 전시회라고 봐. 생각도 못했어 졸업 전시회는. 졸전이라. 나도 졸전을 해서 졸업을 했고 보통 한 11월, 12월쯤에 서울에 갤러리가 많다 보니까 서울에서 졸업 전시를 많이 하는데 그 정보를 좀 찾아서 이 대학교 졸업 전시 한번 궁금한데 했을 때 가면은 쭉 작품들이 있을 거야. 그리고 가격을 물어보고 저 이거 구매하고 싶습니다 하면은 안내를 해주실 거야. 이게 아직 데뷔가 되지도 않고 경력이 없는 학생이 만든 작품이다 보니까 당연히 비싸게 책정할 수 없지. 그치. 꽤나 합리적인 가격으로 내가 원하는 그림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야. 오, 너무 흥미로워. 재밌다. 그리고 내가 아까 안목을 늘리고 가는 걸 추천을 했던 게 내가 안목이 있는 상태에서 그 졸업 전시를 갔어. 이 그림 되게 좋은데? 이 그림 나중에 좀 잘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서 저렴하게 산 금액이 나중에 진짜 이 작가가 열심히 활동해서 작품 가격이 오른다. 그런 게 아트텍, 그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만약에 가격이 안 올라도 내가 그렇게 비싸게 산 것도 아니고 내가 마음에 들어서 산 거잖아. 그치. 그럼 그냥 집에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고 그치. 나중에 누구 선물 줘도 되는 건데 맞아. 근데 뭐 만약에 내가 안목이 좋아서 진짜 많이 올랐어. 그러면 땡큐인 거고. 아니면 그냥 내 공간에 이렇게 소소하게 그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졸전 말고도 또 어떤 게 있을까? 그 다음은 많이들 사는 방법. 갤러리에서 사는 거야. 갤러리에서.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갤러리가 있고 매주 이렇게 매일매일 전시가 열리고 있어. 그 전시에는 단체전, 여러 작가님들의 작업이 한눈에 있는 전시도 있고 한 작가의 작업을 쭉 볼 수 있는 개인전도 있고 그런 전시를 돌아다니면서 미술관이 아니라 갤러리라고 써있는 곳이면 거기 있는 작품들은 다 구매가 가능한 거야. 북촌이나 뭐 인사동 뭐 이런 데 가면은 갤러리 많았던 것 같은데. 맞아. 거기가 정말 많고 요즘은 또 다양한 곳들에 갤러리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강남 쪽에도 갤러리가 많이 있고 일단 갤러리는 너무 많으니까 그냥 네이버 같은 데다가 뭐 몇 월 전시, 요즘 전시 이런 식으로 쳤을 때 흥미가 가는 게 있으면 한번 직접 가보는 걸 추천해. 그래서 작품을 직접 보고 작가의 이야기, 작품의 이야기도 듣고 그리고 아마 친절한 갤러리면은 캡션에 다 써있어. 이 작품 이름 뭐고 가격 얼만지. 어허. 근데 생각보다 저렴하고 살만한데 싶으면은 저 이 그림 사고 싶습니다 해서 구매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정말 친절하게 안내해 주실 거야. 근데 나 이거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재밌을 맞아. 것 같아. 아마 근데 좀 활동을 많이 하신 작가님, 좀 명망 있는 작가님 작업은 비싸긴 할 거야. 그치. 100만 원 이하가 거의 없긴 할 텐데 신진 작가는 100만 원 이하로 충분히 크고 정성 많이 들어간 그림을 구할 수 있어. 근데 이렇게 이야기 막 듣고 나니까 올해 진짜로 아시아프도 또 가야겠다 이런 생각 들고 만약에 내가 작품 사게 되면은 나중에 우리 채널 통해서 공유해보도록 할게. 너무 좋은데? 근데 맞아. 넌지님도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야기해보고 싶은 게 개인전이 얼마 안 남았다는 소식이 들리던데. 어머, 맞아. 언제야 도대체 언제야? 난 개인전이 얼마 남지 않았어. 이거 아마 방송 나가는 주 또는 그 다음 주였던 것 같아. 언젠데 날짜가?
맞아. 나는 이번에 2월 26일부터 3월 16일까지 거의 되게 길게 한다. 한 3주 정도를 서울 연희동의 인테그랄 갤러리라는 곳에서 개인전을 진행하게 돼. 대박. 그래서 지금 준비 마감을 하느라 매일매일 말라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 나와줬어. 그러니까 한번 놀러와 줬으면 좋겠고 뇌과학이랑 천문학을 어떻게 그림으로 엮을 수 있을까가 내 주된 고민이야 요즘. 그거를 좀 처음으로 새롭게 시도해서 발표하는 게 이번 전시가 될 거거든. 그래서 이번 전시 이름이 중력을 껴안아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이런 마음의 크기를 그런 마음과 상황에 처해 있는 무게를 중력이라고 비유를 해서 와.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고자 해. 그래서 궁금한 분들은 놀러와 줬으면 좋겠어. 내가 이렇게 두 팔 쫙 벌리고 환영을 할 테니. 진심 근데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뇌과학 못 참지. 천문학 더 못 참지. 나랑 얘기해. 놀러와.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면서 내가 이번에 에피소드 준비하면서 되게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더라고. 이 미디어 아티스트 백남준 작가 있잖아. 백남준 작가가 한 말 중에 되게 인상 깊었던 내용이 있어서 오늘은 이거를 내가 전달을 하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할게. 좋다. 원래 예술이란 반이 사기입니다. 속이고 속는 거지요. 사기 중에서도 고등 사기입니다. 대중을 얼떨떨하게 만드는 게 예술입니다. 이 마음 새기면서 끝이야? 이 마음을 새기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할게. 안녕. 안녕.